질문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엮인 경우입니다. 별명은 본인한테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 방조 내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엮인 경우입니다. 별명은 본인한테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 방조 내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엮이는 경우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범들이 인출할 수 있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해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금액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인 거고, 자기가 직접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하면 사기 방조 내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혐의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인출 권한을 줬느냐 자기가 직접 인출을 했느냐의 차이인데, 사실의 실질적인 차이는 이제 이 횟수의 차이입니다. 잘못을 하고 자기가 이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기회의 차이. 왜냐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한 번만 전달하면 피해자가 100명이어도 이제 자기가 직접 인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잘못해서 자기가 착각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 방조나 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를 엮이는 경우는 한 번 입금이 되면 이걸 이체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100명의 피해자가 입금을 했으면 이 100명의 이 인출 과정을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왜 나랑 일시킨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내가 이체를 하지? 나한테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닌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가 무통장 송금을 하지? 이렇게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에 비해서 죄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이게 횟수의 차이. 자기가 이거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던 횟수의 차이.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자처럼 본인이 직접 인출 행위를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전달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로 받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지금 일 시킨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걸 몰랐는데 사기 방조라는 게 이 보이스피싱범 사기를 방조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내가 얘네들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얘네들이 보이스피싱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를 라고 해서 되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보이스피싱인 거를 명확히 알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데, 처벌되는 게 이 확정적 고의 때문에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대포 통장에 엮인 경우에 자기한테 일 시킨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몰랐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확정적 고의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뭔가 내가 이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상황이 있다. 30살이면 30평생 동안에 처음 해보는 알바인데 이런 알바를 하는 게 뭔가 이상한데 혹시나 불법은 아닐까? 뭔가 돈을 많이 주는데 이 불법적이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닐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궁금하면 어쨌든 문의를 하거나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는 거는 어렵다 치더라도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볼 수는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 알바, 무통장 송금, 뭐 이런 고액 알바,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뭐 1초도 안 돼서 수백 개의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포스팅이든 연관 검색어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면 이런 알바가 진짜 있나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으면 보이스피싱인지를 알았을 거고, 그러면 물론 안 했을 텐데 돈 준다니까 더 이상 안 알아보고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불법이든 뭐든 나는 뭐 알바비만 받으면 되지, 그냥 뭐 대충 하고 알바비나 받자, 약간 이렇게 그냥 부주의하게 몰랐지만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네 부주의로 이거는 얘네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몰랐다, 그래서 고의를 똑같이 봐버립니다. 알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대포 통장으로 연루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전화가 오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수사의 포인트가 아까 말했던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사실대로 말을 하면 선처를 해주겠지 라고 하면 본인이 겪은 사실을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만 기술을 해주고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법을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에 비해서 큰 책임을 지는 조서가 마치 자기가 답변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뭐가 포인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적절한 대응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혼자 하시는 거고,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사 준비도 하시고 조사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거를 변호사랑 같이 할지 혼자 하실지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